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여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면서 이제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조금 전에 김건희 여사가요, 변호인을 통해서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나듯이 저 역시 저의 진실과 마음을 바라보며 이 시간을 견디겠습니다. 제게 주어진 길을 외면하지 않고 묵묵히 재판에 임하겠습니다. 어떤 혐의에 관해서든 특검 조사에 성실하게 출석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앞에 그래픽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성층 부장님. 네. 달빛 얘기를 했습니다. 예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 재판 때 호수 위에 달 그림자 이런 표현 썼잖아요. 근데 이번에 김건희 여사가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나듯이 이 시간 견디겠다. 첫 이제 기소된 이후의 심경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호수의 달 그림자라는 표현을 썼을 때도 그렇게 공감이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 김건희 여사의 이 입장문 역시 저 표현이 가장 이해가 안 됩니다.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난다. 지금 본인이 가장 어두운 상황인 건 맞죠. 근데 본인이 빛나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혐의가 점점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저런 표현에 공감할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될 것인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본인이 처음에 이 입장문을 쭉 읽을 때 처음에 초반에 이제 어떤 경우에도 변명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이 있어서 그래서 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뒷부분에 가면 다시 이 마치 확정적인 사실처럼 매일 새로운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다. 마치 언론 탓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확정된 게 아닌데 기사들이 뭐 이거를 다 오보하고 있다라는 식의 뉘앙스의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변명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문에서 바로 변명을 하고 있는 저는 앞뒤가 맞지 않은 모순적인 입장문이었다고 봤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역시 임기 내내 본인들에 대한 비판이나 이런 기사가 쏟아질 때마다 언론 탓을 했었거든요. 지금 김건희 여사 역시 본인의 혐의가 드러나고 뭔가 수면 위로 점점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 역시 언론 탓을 하는 모습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저 입장문에 대해서 그렇게 공감하는 분은 많지 않을 것이다.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입장문을 왜 올렸을까? 네. 결국 저는 그 지지층을 향한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 윤 어게인을 외치고 있는 지지층을 향해서 약간 동정의 여론을 만들고 나중에 이제 재판이 뭐 끝난 이후나 아니면 어느 시점에 뭔가 병보석으로 가기 위한 그런 빌드업의 이런 입장문이 나온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예, 국민의힘의 반론 듣겠습니다. 자, 보시죠, 박 대변인님. 네. 그 뒤에 이어지는 문장이 이런 문장이에요. 국민께 신면을 끼친 이 상황이 참으로 송구하고 매일 괴로울 따름입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저는 스스로 아무것도 바꿀 수 없고 마치 확정적인 사실인 것처럼 매일매일 새로운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이 또한 피하지 않고 잘 살피겠다. 그러니까 지금 보도되는 것들 그리고 특검의 주장들 앞으로 재판 가가지고 뒤집겠다라는 말로도 들리고요. 앞에 이제 달빛 얘기한 것까지 또 어떻게 말씀 주실까요? 일단은 매일 새로운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그것이 확정된 사실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뭐 꼭 언론을 탓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실제로 지난 국정농단 특검 당시에도 많은 단독 보도들이 특검발로 쏟아졌지만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된 것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결과적으로 혐의 단계에서 피의사실 공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확한 정보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대중으로 하여금 범죄 혐의 사실을 기정사실로 할 수가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당연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수혜를 밝혔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굉장히 전반적으로 조금 시적이고 담담한 그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지금 김건희 여사 여러 감정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겠죠. 복잡 다양한 감정들이 있을 것이고 잘못한 것에 대한 반성과 그런 여러 소회들도 있겠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일종의 마녀 사냥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억울한 감정도 있을 것이고 그런 복잡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할 것은 국민들께 사과를 하고 있으며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김건희 여사가 실제 어떻게 행동으로 옮기는지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나듯이 이 시간 견디겠다. 그리고 지금 쏟아지는 기사들, 이 의혹들이 다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해명인데요. 그러자 특검이요, 또 이런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모친이 운영하던 요양원의 금고에서 10돈짜리 금 거북이가 발견됐다라는 겁니다. 뭐 이거야 뭐 일반인들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옆에 이 금거북이 옆에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보낸 편지가 함께 있었답니다. 당선 축하합니다라고. 차 교수님.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두 개를 조합하면은 이게 어떤 뭐 나중에 청탁이나 뇌물로 이어지는 것 아닌가라고 특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김건희 여사 구속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그 이봉관 회장과 같은 또 모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사실 이 지금 국가교육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국가의 100년 대계인 교육을 제대로 한번 이제 장기적 관점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조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국가기구를 새로 만든 것이 국가교육위원회였는데요. 이것이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시절에 위원장을 확정을 짓지 못하고 정권이 바뀌는 과정에서 결국 윤석열 정부에서 초대 위원장을 선임을 하게 됐을 때 당시 이배용 위원장의 선임을 둘러싸고 상당히 많은 논란들이 있었죠. 이분이 소위 말하는 친일 사관을 갖고 있다고 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이 임명을 강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럼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는 의구심들이 그때도 상당히 일었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정황들을 본다고 한다면 그리고 또 뭐 김건희 여사와 둘러싼 뭐 다이아 목걸이 명품백 사건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결국 거북이 때문에 임명한 거 아니야? 라는 의구심에 상당한 지금 힘을 싣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이 내용 자체가 정말 아니었으면 거짓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국민들이 정말 좀 부끄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점점 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것이 한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패밀리 비즈니스의 또 다른 형태라고 한다면 정말 큰 국가적 망신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윤기찬 위원장님. 목걸이가 발견됐었고 이제는 뭐 금거북이가 나왔다라는 게 또 특검의 또 얘기인데 김건희 여사 측의 얘기는 금거북이는 처음 듣는 얘기라는 겁니다. 특검 조사 지금 수차례 받았지만 한 번도 거론된 적이 없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고요. 이 얘기가 아마 앞서서 김 여사가 입장냈던 매일매일 뭐 새로운 기사들이 확정적인 사실처럼 쏟아지고 있는데 뭐 아니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저게 특검에 의심하는 바대로라면 참담한 내용이 맞죠. 그런데 지금 발견된 장소가 김건희 여사가 거주하는 그 해당 장소에서 발견된 것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양원 금고에서 발견됐다는 것인데 어쨌든 누구 소유냐, 이 받은 사람이 누구냐부터 일단 특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물론 이제 공교롭게도 거기서 쪽지가 나왔다는 것인데 그 쪽지를 받은 사람 이 부분도 거기 쪽지 내에 누군지가 안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쪽지를 건네 받은 상대방에 대한 특정이 안 된 상태인 것이고 따라서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진술이 없으면 밝혀지기 어려운 내용들이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이것을 먼저 언론에 공표했다는 부분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진술이 있고 이 진술이 특검이 의심하는 바를 가리킨다면 그러면 그때는 국민적 알 권리에 따라서 밝힐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아니고 세 가지 사실관계,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어떤 메모가 있었고 거기에 금괴가 있었고 그다음에 국가교육위원장 직위에 보여졌고 이 세 가지를 마치 이렇게 딱 던져놓으면 국민은 뭡니까? 이게 증거조사나 당사자의 진술이나 재판도 없이 이미 김건희 여사 등 대통령이 금괴를 받고 국가교육위원장이 임명했구나. 이런 시나리오 그냥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이런 국민적 알 권리를 이런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특검에 브리핑 권한을 준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너무 나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어떻게 밝혀질지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특검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사실관계만 갖고 증거만 갖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밝힐 수 없다면 이것은 흘리면 안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